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 나오셨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좀 지난주에 컸었고 이 변동성을 또 이겨내고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또 오름세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투자 쏠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유망주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이권희 멘토부터 최근에 뭐 과열이다 아니다 가격이 높다 아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2차 전지주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급락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도인 세력들이 이제 많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은 그닥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한번 수요일, 목요일 날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시장은 그동안 급등했던 이제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으면서 오늘 물론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소외됐던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고 향후에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동박업체라든지 아니면 분리막 업체 그 외에 이제 장비주들 이런 장비주들도 좀 못 올라왔던 장비주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 시장의 온기가 좀 퍼지지 않냐 좀 집중되어 한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이런 수급들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전반에는 오히려 훈풍이 다시 더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을 가지면서 이제 약간 좀 다음에 상승을 위한 좀 쉼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SK 그룹주들도 사실은 SK온이라든지 SKI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대형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SKI테크놀로지는 SK온발 이제 수주가 또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SK그룹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계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빠져야 돼라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급하게 내리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종목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내부 안에서 이제 전 섹터 2차 전지 전체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제 골고루 어느 정도 이제 소외받는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받으면서 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과열됐던 데들은 조금 내려오고 도리어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네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시장을 보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물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50%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 두렵긴 하거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지난주에 아마 문의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대응해 주셨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나 조금 이상일 경우에 변동성이 50%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되는 종목들이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로는 약간 투자가 아니라 혹은 투기판으로 조금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지만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재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더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이러한 변동성에 뛰어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1차적으로 수급적인 분기점은 아마 돌아오는 8월 11일 날 MSCI 분기 리뷰와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조금은 수급적인 어떤 방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놓고 본다면 지금 총 한 2가지 정도의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그 예비 심사를 4월 27일 날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45거래일 이후에는 답변이 나타나야 되지만은 약간 이동채 회장의 구속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거래소 측에서도 지금 명확한 확답이 나오지 않다라는 점. 향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상장에 실패할 경우에는 또다시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은 아마 올해 에코프로라든지 기타 2차 전지주로 인해서 아마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이에 따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어떤 세법에 대한 어떤 매물 출회 가능성도 일단은 좀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떤 산책하는 개 이론. 결국에 개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인, 즉 실적에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안에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그렇지만 작년에는 움직이지 않고 올해 그런 어떤 실적이 주가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뤄지느냐의 여부인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재 수출 단가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조금은 과열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라는 어떤 빅 테마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LNF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네.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까지 다른 분야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IET가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의 그 사업 부분 자체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대로 전사적으로도 흑사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시장 자체가 지금 연평균 미국 시장에서 IRA 이제 세부 시행에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 거의 100%에 육박할 그런 성장이기 때문에 네. 양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까지도 한번 대안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제가 이 질문만 추가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급락하기 전에 고점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의 저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야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지난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이제 한 4월쯤에 한번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조금 조정을 거치다가 3개월 뒤부터 다시 아까 말한 상단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약간 그런 흐름을 예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큰 조정 없이 또 강한 상승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지난주에 보면 급격하게 뭐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장중에 수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거의 한 30%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저는 한 100만 원대 전후로 해서 100만 원을 오히려 이제 하단으로 해서 네.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100만 원이 깨지면 올리고 또 그다음에 120만 원 근처 가면 또 한번 밀리고 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게 뭐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이제 추후의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워낙 뭐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네네. 주가는 너무 비싸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50만 원대 이렇게 크게 한번 맞았기 때문에 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120만 원, 130만 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매물 출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죠.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고 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버리면 또 빠지는 게 주식인데 수요일 날 극단적으로 많이 사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또 한번 이제 큰 매물에 의해서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네네.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기면서 횡보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재상승을 노리더라도 그 힘이 좀 생기지 않겠나.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비축하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까 예. 100만 원을 하단으로 해서 에너지 비축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고인기 멘토도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조금 뭐
네. 좀 뭐 과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153만 9천 원이 아마 올해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실적이 더욱더 붙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 쉬어가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방보다는 약간 좀 중립적인 하방 쪽으로 저는 일단 에코프로 네네.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좀 올해 내 가장 큰 고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도 에코프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에 또 비난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너무 그렇게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가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이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22만 6천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 23만 원대가 이전 고점이란 말이죠. 여기 뚫면 네이버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건희 멘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하이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제 뭐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이제 공개가 일단은 8월 24일 날 공개가 되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을 찾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테마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제 예전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얘기했던 솔트룩스도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또 네이버 이슈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슈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AI를 빨리 뭐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로 이제 솔트룩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이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AI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고요. 애플도 네.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제 공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도 카카오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왔고 네이버는 일정이 나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근데 핵심은 이럴 때 이제 관련 종목들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중심은 네이버를 놓고 보셔도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사실 네네. 네이버의 주가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올해 초부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18만 원대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한 2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네이버 쪽으로 지금 무게를 좀 실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버 X 뭐 시범 서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뭐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고윤기 멘토는 네이버와 관련 뭐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략 제시하세요? 일단 네이버는 이제야 네이버 같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였잖아요. 뭐 기술을 선도하고 뭐 포털 사이트를 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검색이라는 어떤 세상을 변화했던 그런 기술력을 발휘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뭐 최근에는 뭐 중고나라 같은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가는 게 좀 의아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의 뭐 6개월 정도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AI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돌아오는 언제죠? 4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잘 나왔거나 혹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인해서 좀 비용 통제를 좀 세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네이버는 아마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에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AI 관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퍼글로벌 X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그 네이버의 어떤 생성력 AI와 관련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알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는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생성력 AI 기반인 Q 베타 서비스도 지금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돼서는 어떤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이버도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비용 통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기타 광고 시장 자체가 어쨌든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비용 통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업들의 비용을 다 떨구는 광고의 어떤 최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회복과 함께 이제 커머스 솔루션 도입에 따른 어떤 실적적인 기대감도 조금은 전망될 여지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AI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향후에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투자하실 때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와 관련 AI 관련주들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짧게 효성중공업도 한번 살펴보고 가고 싶은데요. 오늘 효성중공업이 실적 괜찮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증권사에서의 평가도 좋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20% 이상 올랐어요. 효성중공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희 멘토님. 일단 그동안 뭐 변압기 관련돼서 뭐 전력기기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충전 이슈까지 같이 붙고 LS 그룹이 좋아진다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더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던 게 이제 현대 효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음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계속 주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26일을 고점으로 찍고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이쪽은 다 좋은데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을 조금 더 많이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이 다 좋아서 같이 올라갈 거면 효성중공업만 이렇게 25% 이상 상승할 일은 없을 텐데 그동안 좀 소외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는 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가져오신 종목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가 SBB테크입니다. 협동로봇 관련 감속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태경케미컬, 조선업 호황에 따른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는데 고윤기 멘토부터 태경케미컬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경케미컬은 일단 국내 탄산가스 1위 업체인데요. 뭐 투자 포인트는 간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액체 탄산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액체 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음료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배송이라든지 이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부분은 이 액체 탄산과 관련해서 이제 공업용 쪽으로를 조금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 액체 탄산의 최대 수요처가 어디냐면 바로 조선업입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하나오션 등과 같은 일부 지금 조선사들 다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발주 수주와 관련된 부분과 실적적인 어떤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2022년도 자료를 놓고 본다면 국내 조선사들이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건조 기간이 2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의 이 용접용 액체 탄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좀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공정 내 세정용 액체 탄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도의 액체 탄산 공급도 지금 기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선업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거는 다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테고 그와 관련돼서 태경케미컬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갔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건희 멘토가 가져오신 SBB테크 설명을 좀 듣죠.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지난주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뭐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제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로봇 관련된 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감속기 얘기를 항상 하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산업용 베어링과 정밀 감속기, 이제 로봇에 들어간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22년 매출 기준으로 이제 고정밀 감속기가 37.4%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왔고,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하던 것들을 이제 국산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산업용 베어링이 아직은 62.6%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면 SBB테크는 협동 로봇 관련돼서 감속기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가 아마 성장의 이제 뭐 발판이 되는 시기라고 이제 스타트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반기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것만 하고 있냐, 협동 로봇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족 보행 로봇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형 로봇 관련된 것들로 계속 확장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를 찾으면 사실은 뭐 SPG, 뭐 SBB테크 이렇게 두 종목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나 이제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좀 바닥에서 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부담이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오늘은 이제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예,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5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3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SBB테크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죠. 이건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